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풍의 자연의학적인 입장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 뇌신경과 어떤 자연의학적인 방법들, 중풍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서양의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서양과 동양이 함께 통합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광명자연건강에서는 어떤 두개골요법, 뇌척수행연구, 또 성골호흡법, 또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좀 했어서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뇌피질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두침법, 백회라든지 뭐 여기 요통점, 또 그리고 뭐 여기 편탄열, 또 이 설곡, 뒤에는 강간, 뇌문이죠. 람다의 봉합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학에서 연구하는 뇌과학하고 이게 좀 접목이 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중풍에 대해서 서양의학적인 관점도 좀 보고, 그리고 자연의학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풍 환자가 생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119 부르죠. 당연합니다. 119 불러서 빨리 오시라고. 구급차가 와야 이제 병원하고 바로 연결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중풍인 경우에는 더구나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시간도 지연되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들어가야 좋은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대개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30분 이내에 조치가 착수돼야 된다는 거죠. 그 착수되는 그 조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수액을 통해서 정맥으로, 정맥으로 그 혈전제를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서해부에 가랑이 있죠. 서해부에 이제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쑥뇌 안까지 접근해 가지고 직접 혈전 부분을 떼어내는 그런 조치라든지 기타 이런 응급 조치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4시간 반까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4시간까지는 가져야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 환자가 바로 발생했다. 그러면은 119 전화하면 119가 뭐 1분 내에 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 사이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전통적인 방법에서 우리 광명 스위침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뇌가 뭡니까? 무의식적인 뇌. 바로 엄지죠. 엄지. 엄지손가락이 머리라고 봤을 때 엄지 뒷머리, 연수에 해당되는 부분, 이걸 연수점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소상, 중상, 노상, 그 중에서 중상에 해당되는 것이 연수점인 것이죠. 여기를 바늘로 딱 땄어요. 근데 중풍인 경우는 잠깐 딴다고 해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차, 3차 이렇게 따게 되면 한 방울이라도 피가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방울이 피가 나왔다는 것은 뇌에 어떤 일깨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의 일깨움은 또 전신에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기혈순환에 또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하느라고 뭐 일구 와도 그거 한다고 이렇게 잡고 있지는 마시고 동시적으로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 그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제가 봤어요. 응급조치 그냥 병원만 가는 거랑 엄지 따주는 거 하고 병원에 가는 거랑 그 예후가 아주 틀려요. 어떤 경우에는 양의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손상을 의심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엄지를 따진 경우에서는 훨씬 다른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중풍이라든지 위급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미신이다, 뭐 이게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거다라고 무시하지 말고 엄지 따주는 거. 네, 엄지 따주는 거. 엄지 손가락 아닙니까? 네, 여기를 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머리가 일깨워지는 겁니다. 자, 응급조치는 그 정도 해두고 막 그 손발 문대 막 문지르고 지압하고 발 꺾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덜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 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말초에서만 막 이렇게 자극을 하다 보면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중하게 엄지를 탁 따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풍이 난 다음에 이제 치료 시작되죠. 뭐 굉장히 힘든 게 중풍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제 가까운 분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참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나 해서 문병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진짜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풍의 위급 상황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케어를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재활이 가능한지, 중풍 환자는 무한히 치료하면 다 좋아져 가지고 정상인처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중풍 환자는 뇌에서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었다. 출혈이라든지 막힘이라든지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뇌세포는 죽잖아요. 그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진 않아요. 다른 뇌 부분들이 혹은 또 다 새로운 혈관들이 이렇게 우회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능을 많이 회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뇌의 가소성이다라고 합니다. 뇌세포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부터 어떤 해서 거의 뇌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의 도와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도 뇌 출혈 발발 후에 막 조치를 하고 치료를 하지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아주 더딥니다. 아직 이제 굳어 있어요. 가소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방법들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매주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중풍 후유증으로 계속 좀 이렇게 팔도 빠져 있고 좀 정신도 어눌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는데 그때 주제가 아마 중풍이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예, 뭘 이게 잘못 먹었는가 봐요. 잘못 먹고 그 이후로 저녁에 이렇게 지내다가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속도 불편하고 머리도 무겁고.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번 중환침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침대에 눕혀서 중환의 위치를 정확하게 배꼽하고 검장 돌기 위해 중정하고 중간을 딱 갈라서 중환을 딱 잡고 중환에다 좀 긴 침, 한 10cm 이상 되는 침을 쑥 넣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빼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또 세미나가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오신 거예요. 예. 그 한번 중환침 맞고 나서 이렇게 몸이 달라졌다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비위계통의 어떤 그 울체가 혈액순환의 어떤 그 장애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뇌를 쳤던가 봐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하면서 뇌만 가지고 했었지 비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풍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하는 중에 상지마비, 또 하지가 좀 불편한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중풍 후에. 그분도 한 2년 지났어요. 중풍 치료에. 그럼 이분에게 어떤 좋은 어떤 그 기쁨을 좀 선물할 수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때 아마 팽정산 선생의 안침요법을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에서 한 가운데 대뇌, 우방구, 자방구 있잖아요. 그 깊숙이에는 그 둔부 또 뭐 이제 그 다리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이제 깊숙이까지 퍼져 있거든요. 하지란 말이에요. 하지.
예. 예, 그래서 그 하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뇌에 깊숙한 부분이다. 그러면 눈에서는 어디겠어요? 안아침법에서는 바로 이 눈 안쪽에 정명이라는데 정명, 그 다음에 찬죽이 있는데 그 안아 부위에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밀어서 안구가 상하지 않도록 밀어서 그 사이로 한 4, 5cm 정도 이렇게 좀 가는 침입니다. 이렇게 싹 넣어줘요. 조금 시간을 좀 경과합니다. 넣었다가 바로 빼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이 안아 부위의 하지구를 통해서 하지구라고 그러는데 하초구를 통해서 저 깊숙이 있는 아까 이야기한 다리와 성기와 둔부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떤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침을 빼고 나서 걸어보라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조금 더 자신이 생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상지는 또 어디이겠어요? 상지. 상지라고 하면 상초구입니다. 외양각이 있는데 여기 사죽공이나 동자로 있는 그쪽에 거기를 또 이제 자침을 하면은 팔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중풍 환자, 오래된 환자가 상당히 그 견인력이 생겼어요. 완전히 탁 달라붙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도 아마 6개월이 지나서 그런지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재활의 어떤 그 기준이 6개월이라는 그 한정이 있지만 좀 자연의학적인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또 공고드리고 싶은 것이 뇌신경 12쌍 가운데에서 거의 그냥 후각신경 제외하고 다른 신경들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 다이렉트로는 흉쇄 유돌근과 여기 승모근 기억나시겠어요? 11번 더부신경하고 관련되는 목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 운동을 이렇게 흔드는데 거기에는 봐요. 눈신경 2번 눈시각신경 3번 동완신경 그다음 4번 활차신경 그리고 이제 3차 신경은 좀 빼놓고 그 다음에 6번 외전신경 갓돌림신경 7번 안면신경도 조금 빼놓읍시다. 그 다음에 8번 청신경이 귀하고 또 비강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청신경. 그리고 9번 설인신경, 10번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바로 여기 흉쇄 요돌근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미주신경. 그리고 11번 더부신경은 원래 자기 그 흉쇄 유돌근과 승모근에 대한 어떤 그 신경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설하신경 목 삼키고 뭐하고 성대 움직이고 뭐 다 이런 거 또 미각이라든지 이런 거와도 조금 관련되죠. 이런 신경들이 다 이렇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요거를 우리 이제 정치요법적인 관점에서 누워서 목을 이렇게 견인된 상태에서 어떻게 견인돼요? 동그란 베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 운동을 이렇게 한 정면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눈알이 안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몸이 움직이니까 안구가 저쪽으로 움직이죠. 동안신경 또 이제 조금 신경 쓰면 시그마로 할 수 있어요. 시그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 그럼 활차신경 또 갓돌림신경 다 영향이 되어지고 그리고 목 자체에 해당되는 뭐 이제 설인신경, 설하신경 다. 그래서 이제 목 운동을 이제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중요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자석을 제가 좀 착서를 해가지고 저희 그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리고 있습니다. 자석을 네오즘 자석이죠. 이렇게 네오즘 자석을 뭐 이제 그 사람 체형에 맞추어서 뭐 12개, 9개 박아가지고 이렇게 N으로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일 때 이렇게 뇌도 맑게 하고 목도 바르게 하고 흉쇄 유돌근과
승모근도 편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두개골요법에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 봉합성이라고 하는 게 뇌 두개골의 봉합성, 시상봉합, 관상봉합, 그다음에 람다봉합, 비늘봉합 이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뇌 가동성하고도 관련되고 뇌의 어떤 신진대사하고도 관련되고 그리고 또 완충도 시켜주고 하는데 하고 제가 아까 이게 백회라고 했죠. 네, 백회, 100가지 병이 치료된다는 백회. 여기를 늦추면은 하지, 전신의 통제력 다 좋아져요. 동맥이라고 그러죠. 동맥, 감독할 독자.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난 부분, 머리털이 났다 안 났다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곡빈이라든지 여기 두유라든지 신정, 신회, 신정에서부터 신회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머리가 난 부분 이런 데는 경계역으로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침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그 인상봉합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를 이제 편탄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쳐주잖아요. 이것이 또 좋은 것이 손톱은 살도 아니고 뼈도 아니에요. 뼈로 가면은 신장, 살로 가면은 뭐 간, 담이라든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게 경계역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손톱으로 쳐주면 좋습니다. 근데 손톱으로 쳐주는 것도 좋은데 또 이제 저희 광명의학에서는 하여튼 여러분 필요한 거 잘 만들어냅니다. 자석으로 이걸 해주자. 자석으로. 그래서 KM5 딱따구리. 아침에 새가 막 이렇게 그 딱따구리 새가 나무를 쪼우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에 어떤 그 울림 자체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들으면서 내 머리에 쌓인 어혈들을 막 조사주는 것 같아요. 딱따구리. 따르르륵, 따르르륵 탄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모형 삼아서 딱따구리도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ETG라든지 이런 그 자석을 강한 자석을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 여기다 집중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이리 생긴 것을 이렇게 강한 자석이 이제 끝에 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특히 눈쥐, 안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다 영향 줄 수 있죠. 여기를 그냥 손톱도 좋은데 요거는 자력선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자력선이 침투하면은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을 때 기전력이 생겨요. 전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생체 전류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람다봉합의 한 가운데 강한 문, 강한 사이, 강간, 뭐 내호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쓰일 수가 있죠. 편탄혈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각부, 눈 있는 반대쪽 시각부. 저는 이제 뇌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오관 중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뇌는 눈 같아요, 눈. 뭐 개구리 유충 같은 거 본다든지, 뭐 이제 물고기들 좀 봤을 때 눈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 주위를 잘 자극을 하면은 뇌가 굉장히 맑아지고 아팠던 것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요법에서 EFT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인다 이런데 또 이게 이런 데를 이렇게 쳐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불편한 것을 계속 내내요. 그러면서 눈 주위를 다 때리는 거예요. 눈 주위, 승읍, 사백 이렇게.
이게 이제 그 ETG입니다. ET. 에코테라피 골드. 네, 에코테라피. ETG. 그래서 이제 자연의학적인 방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 또 뭐 이렇게 치료사들 도움 받아가지고서 아주 내 삶에 내가 불편하다. 이것으로 끝이다. 실망이다. No. 불편하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셨어요. 이 불편함이 현재 실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막 건강한 사람들이 막 이런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미래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진 선생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막 젊었을 때 막 활동 많이 하다가 거의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도 그 불편한 몸 끌고 이렇게 예술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중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어려운 병인데 실망하지 말고 조금 서양의학, 동양의학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또 저희 박명의학도 계속 도움을 창출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뇌신경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에는 뇌에서 바로 나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바로 나간 신경이 이제 쭉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척수도 아마 중추성 신경이에요. 일부의 뇌신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좀 구별하죠. 연수까지만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연수에서부터 나가는 것까지만을. 근데 뇌신경에는 그 번호가 12, 12, 12사도인가요? 12쌍이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근데 남반행이 어떻게 되었나? 되게 이제 로마자를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잘 안 쓰고. 1번 하게 되면 뇌에서 바로 나오는 신경이에요. 후각, 코신경입니다. 코신경. 그 다음에 뇌에서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이제 대뇌 옆에 이제 시각이 이제 있고 스템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가 이제 사이골이라는데 사이골. 시상하고 시상하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구성하는 사이골. 사이골에서는 시각과 동안신경이 나옵니다. 눈돌림 신경. 눈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이거는 4개의 어떤 그 직근들이 있어서 가능하죠. 그 외에 이제 2개의 근이 또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이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뇌예요. 중뇌. 여기는 이제 활차신경. 활차신경이라고 하면은 활차라는 게 뭐예요? 도르래 달렸다는 것이죠. 도르래가 어디에 달렸어요? 안쪽하고 저 위하고 달려가지고 눈을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신경입니다. 그리고 3차 신경. 3차 신경이 안가지, 상악, 하악. 신경 중에서 제일 굵어요. 아주 다발이 크고 바로 낙지발처럼 이렇게 둘, 셋. 안가지, 상악까지, 하악까지. 안가지는 눈신경들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뇌신경이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후신경, 안신경, 뭐 눈에 대한 동안신경, 활차신경, 거기 3차신경이 끼고 그 다음에 6번 갓돌림 신경 이렇게 그 부분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뇌 아래는 이제 다리뇌가 있어요. 연수하고 중간에 다리, 뇌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갓돌림 신경과 안면 신경이 있습니다.
가톨림신경과 안면신경.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의 그 차이는 3차 신경은 좀 깊게 있어요. 예,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느껴요. 근데 안면신경은 페이셜 러브라 해가지고 우리 그 안면근, 표정근, 예, 뭐 이제 입 들어가죠. 이 입술 상으로 올리는 근, 아래로 당기는 근, 표정을 짓는 여러 가지 근들이 안면신경 관할하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연수 부위가 있죠. 연수, 숨골이라고 그러죠. 연수 부위에는 이제 좀 많습니다. 8번 청신경, 9번 설인신경, 혀인두신경, 10번이 뭐예요? 미주신경. 네, 미주신경. 그 다음에 11번이 더부신경. 아까 이야기했죠? 더부신경. 흉쇄유돌근, 그리고 승모근. 네. 일반 근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뇌신경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도 시키고 반대로도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 운동을 이렇게 한다라면은 별도 필요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승모근도 이렇게 승모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올리지를 못해 이렇게 쭉 올리고 눌러보면은 힘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단련시키다 보면은 11번 신경이 깨어난다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설하신경, 이렇게 연수 부위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이 어디 봅시다. 혀의 속귀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이 거의 5개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출되어 있습니다. 이 각 신경들은 어떤 검사 방법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만도 눈의 어떤 그 동공반사, 빛반사를 해서 동공이 평상시 한 2.5에서 한 4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훅 퍼져 있다. 문제 있죠. 너무 쫄아져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빛을 비쳤는데 안 쫄아든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좌우측이 다르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어떤 움직임을 또 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 뇌를 또 프레시한단 말이에요. 눈을 최대로 위로 올릴 수 있는지 아래로 좌우가 균등하게 최대로 가해까지 볼 수 있는지 여기도 가해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느 신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신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동작이라든지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눈 주변에 한의학적인 것이 또 이렇게 동양의학적인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해부학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혈, 경락이 주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뇌를 맑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혈 해당되는 증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눈, 찬주, 어요 한가운데 사죽공, 뭐 동자리도 좋고 그다음에 승읍, 눈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예, 눈물 잘 나오고 눈 밝게 하고 온천지가 밝아졌어요. 내가 밝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양 있잖아요. 이 태양이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뇌를 기저부 아주 이게 중요한 것들을 아래서 받치고 있는 기저부고 그게 뭐예요? 저평골입니다. 저평골. 안와 저 안쪽의 외측도 저평골이에요. 그게 이제 나비뼈라고 그러는데 대익과 저 아래 소익이 있습니다. 그거를 측면에서 자극해 주는 게 태양이에요. 네, 태양. 근데 태양은 꽉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좋지 않아요. 그 연한 뼈인데 눌러버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뜨려서 팍 띄워줘야 돼 이렇게. 예. 아니면 고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그 딱딱한 부위 예, 그런 것으로서 이제 고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12개의 뇌신경을 잘 일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맑은 뇌, 밝은 세상, 예, 또 우리가 또 인생의 어떤 참된 승리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뇌라고 하는 것은 광명자연건강에서 제창하는 광명의학 3대 원리 중에서 뇌와 척추, 뇌, 척수, 거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부장기, 세 번째는 사지경맥이니까 그것도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